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무대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하든 그렇지 못하든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모른 채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규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복잡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상을 반복하는 그런 평범한 삶의 차원을 넘어 우리 의식의 심연과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에 관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 전 인류의 미래를 예리하게 예견했던 아주 기묘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8년 미국의 생태학자 존 카루는 생쥐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가상의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과 영양가 높은 음식이 무제한으로 공급되었고 날씨는 늘 온화했으며 그 어떤 천적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유토피아 25였으며 초기에 이 낙원에 들어온 소수의 생쥐는 폭발적인 속도로 개체수를 늘려가며 풍요의 정점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섰을 때 그 완벽했던 세계에서는 아주 기괴하고 부정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쥐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공격하는 잔인한 광경이 목격되었고 무의미한 폭력과 파괴적인 행동들이 집단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했던 존재들은 이른바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불리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번식이나 사회적인 소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구석진 곳에 숨어 자신의 털을 고르고 외모를 관리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모든 자원이 넘쳐나는 극도의 풍요가 역설적으로 사회적 기능의 완전한 마비와 멸종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결국 번식률은 곤두박질 쳤고 마지막 남은 생쥐는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 옆에서 지독한 고독을 느끼며 죽어갔습니다. 이 완벽한 세계가 왜 스스로 붕괴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주의력의 분산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로 작동합니다. 과도한 자극에 중독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대중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감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 시선을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은 결코 그런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스템이 가장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지점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지금의 반응과 생각들이 오로지 나만의 고유한 성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갈망,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 틀 자체가 우리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로 고정시키기 위해 가해진 외부 압력의 최종 산물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 우리를 강제로 이끄는
마인드 컨트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자체가 매 순간 누군가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는 과정과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발을 딛고 숨쉬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 정교하게 기획된 가상의 매트릭스 안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고요한 숲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지혜로운 스승 붓다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마치 밤하늘의 꿈이나 아지랑이 또는 물거품처럼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빚어낸 환영에 불과하다고 설파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매트릭스가 디지털 코드로 짜여진 가상현실이라면 붓다가 말한 세상은 우리의 집착과 분별심이 쉼없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심리적 무대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라고 믿으며 온 마음을 쏟는 이 견고한 현실은 우리 내면의 투영이 빚어낸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상의 장막을 걷어내고 마음의 눈을 뜨는 순간 매트릭스의 코드는 힘을 잃고 우리 존재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현실의 구조를 직시해보면 세상의 많은 사건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려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대중의 관심을 한 곳으로 쏠리게 만드는 자극적인 이슈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오히려 아주 평안하고 익숙한 일상의 조각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대한 집단적 흐름이 형성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증폭된 파동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읊조리듯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대상을 향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는 기이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어떤 정보가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무엇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지를 간파하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시스템은 이번 주에는 새로운 공포를, 다음 주에는 자극적인 분노를, 그 다음 주에는 쾌락적인 오락거리를 던져주며 우리 영혼의 시선을 스크린 속에 가둬두죠. 우리의 주의력이 누군가에게 점유당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현실 창조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력이야말로 우리 의식이라는 신전으로 들어오는 유일하고도 신성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상식으로 믿어야 하는지까지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교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는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의력을 온전히 되찾는 일입니다. 세상을 더 깊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근육을 단련하는 선수가 매일 땀을 흘리듯 주의력을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영토 안에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영혼을 내어주고 있다면 그 머릿속의 생각은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환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를 묻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이 나를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반응적이고 분열된 존재로 몰아넣는지가 바로 시스템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시스템은 우리를 결코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굴레를 깨뜨리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지식을 다 섭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폭력적인 압제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안락하고 신속해서 왜 내 마음 한편이 이토록 공허한지조차 잊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기술이 전례 없는 풍요를 창조하고 삶의 편의를 높여주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 안락함의 덫에 걸려드는 순간 생쥐 실험의 결과처럼 진화적인 퇴행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뿌리와 맞닿아 있는 이 세상은 풍요라는 가면을 쓴 채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립성이라는 특수한 렌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단단히 쥐기 위해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이 서로 마주 보아야 하듯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행위는 반대되는 극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것을 정의할 수 있으며 가난이라는 결핍이 없다면 부유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삶에 어둠과 악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빛과 선이라는 숭고한 가치 또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극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원리는 우리가 무언가 한쪽 면에만 집착할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그 가치만을 고집할 때 동시에 그 이면에 도사린 추함이나 그림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망각한 채 이 대립의 법칙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찬란한 빛이 내리쬐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지우려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늘 속으로 잠시 몸을 숨긴다고 해서 그림자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듯 의식 밖으로 밀어내어 외면한 어두운 면들은 단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의 깊은 바닥에 침전될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직 한쪽 면만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 드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파괴적인 불균형을 불러옵니다. 빛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위는 그림자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를 보지 않기로 고집하는 고집스러운 무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쪽의 힘을 억누르려 하면 우주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양극성을 복원하며 강력한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놓치고 마는 대립의 법칙이자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균형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원리는 바로 공명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며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들이 나타나고 필요한 책이나 조력자가 우연히 눈앞에 등장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서 깊은 통찰을 얻은 숙련가들은 자신의 내적 인식이 실제 현실의 사례들과 공명하며 필요한 지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과정을 무수히 목격합니다. 흔히 우리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고 말하는 구조의 핵심이 바로 이 공명의 작용에 있습니다.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상태는 서로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며 우리가 미리 설정한 내면의 방향성이 그
그와 유사한 주파수를 가진 사건들을 우리 삶의 무대로 불러들입니다. 양자역학의 지평을 열었던 위대한 과학자들은 관찰자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물리적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는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일렬로 정렬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탐구자의 의식이 이미 특정한 현실의 층위를 선택했기에 우주가 그 부름에 화답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한 공명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명의 법칙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일시적인 욕망이나 간절한 소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전체적인 존재 상태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실천하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성공을 상상하지만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공명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는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억압해온 무의식의 그림자까지 포함한 우리 존재의 전체 구조를 증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요라는 목표를 간절히 움켜쥐려 할 때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결핍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가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다면 그 공포의 진동까지도 정확하게 현실에 투영합니다. 단순히 긍정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불안을 억지로 밀어낼수록 그 억눌린 불안은 무의식의 바다에서 더 거대한 공명을 일으켜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의식의 공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주 법칙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도 미처 몰랐던 우리 존재의 전체적인 주파수를 우주가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설정한 필터를 통해 걸러낸 현실의 파편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눈앞에 펼쳐진 방대한 정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며 각자의 신념이나 기대 혹은 공포의 기준에 따라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합니다. 이 지각의 필터를 통해 걸러진 정보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구조 안에 그대로 남아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여 본 장면들만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굳게 믿지만 사실 우리가 보지 않기로 결심한 어두운 요소들까지도 현실이라는 무대에는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공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작동하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운이나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지각하는 인식의 구조만큼만 동일한 현실의 반복을 허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대 동양의 위대한 현자인 노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설명하며 유와 무가 서로를 낳고 높음과 낮음이 서로를 완성한다는 상대성의 원리를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통합된 장이지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그것을 대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지각할 수 있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 광대하고 정교한 구조를 바라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자 관점입니다. 의식의 근본적인 위치가 바뀌지 않은 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결과만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심리학의 역사에서 유명한 한 실험은 피실험자에게 이제 뜨겁게 달구어진 물건을 쥐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준 뒤 실제로는
아주 차가운 물건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피실험자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기도 전에 뜨거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피부에는 실제로 화상을 입은 듯한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외부의 경험보다 우리가 사전에 설정한 의식의 전제 조건이 우리의 신체 반응과 현실 지각에 훨씬 더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식이 서 있는 출발점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때에만 현실의 결과물들도 그 새로운 전제를 바탕으로 비로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더 강렬하고 처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인생의 궤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무수한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기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모든 법칙은 그 안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엄격한 순서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수만 가지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이 흐르는 통일된 장입니다. 이 신비로운 통일성이 경험의 세계로 자신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형식이 바로 대립이며, 의식은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각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며, 공명은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우리 존재의 상태를 현실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되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눈부신 빛만을 바라보려 발버둥 쳐도 그림자는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는 심술이 아니라 다시금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라고 보내는 우주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수많은 시대의 현자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모든 상식에 대해 끊임없이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거듭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억지로 바꾸려 애써왔는지, 무엇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고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순서로 현실을 다루어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곳은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내 삶에 허용하고 있는 우리 의식의 가장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도를 인식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갑자기 마법처럼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오는 투쟁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 그에 공명하는 현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주의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전제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성한 질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던 진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단 하나뿐인 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상의 뿌리는 그 아주 미세한 출발점의 상태에 따라 이미 결정되는 법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장엄한 나무의 모든 미래가 담겨 있듯이 시작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출발할 때 품는 순수한 의도와 에너지가 그 일의 전체 경로를 결정짓는 열쇠임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건하게 마주해야 할 순간은 바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찰나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이 조금은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립의 법칙과 공명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방향을 다시 조율하고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빚어내는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며 우리는 그 굽이치는 길 위에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균형과 조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굴곡은 리듬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파도와 같은 거죠. 어둠이 있어야만 비로소 눈부신 빛의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고통은 더 거대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우주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억지로 노를 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족함과 결핍에만 집착하던 시선을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는 생명력과 전체성으로 돌리는 그 찰나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이라는 학교는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 길을 찾을 때까지 끝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자애로운 스승이자 엄격한 교육의 장입니다. 이 신성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현실을 정밀하게 빚어내는 거대한 설계자로 성장하며 동시에 그 설계가 맺은 소중한 결실을 온몸으로 누리는 결과물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서를 겸허히 따를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던 모습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소한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속도에 맞춰 완벽하게 연그러가는 중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바르게 정돈될 때 우리를 비추는 거울인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평화와 풍요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사유의 조각들이 우리 내면의 비옥한 토양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500년 전 붓다가 설파했던 연기법의 진리처럼 세상 모든 것이 서로의 원인이 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흐름을 주도하는 존엄한 설계자로 거듭납니다. 우리 의식이 명료해질수록 세상은 더 투명하고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아주 작은 마음의 파동이 결국 거대한 현실의 물결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위대하며 그 위대함을 현실로 드러낼 강력한 주권을 이미 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